여름에는 연꽃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연꽃을 바치는 꽃받침에서 열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 덕에 곤충들이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고요. 결국 꽃가루를 여기저기 이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재능바닥에 파묻혀서도 자신만의 영롱한 색을 피워내는, 바깥 기온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연꽃의 아름다움. 나를 유지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겨내고 견뎌내고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온 모든 것들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박광일 DJ입니다. 7일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지 수험 생활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삶이다. 산다는 건 안 힘들 수가 없겠죠.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싶고 한 명 한 명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고 싶지만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 명의 사연만 좀 소개해드리는 거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다소 좀 감성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제가 좀 감성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좀 담담하고,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제가 한 7년간 있었다고 수업 때 말씀드렸죠.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옆반 아이들도 막 찾아오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나마 좀 미약하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로 고민은 안효리 학생의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사범대 국어교육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유치원 다니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10년 동안 쭉 국어교사를 꿈꾸며 공부했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서 다들 사범대는 백수양성소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임용 경쟁률 때문에 사범대에 진학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저는 진로를 바꿀 생각 전혀 없지만 공부하면서도 괜히 마음이 심란해져요. 저도 과일쌤처럼 국교과에 진학해서 임용고사 합격하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범대에는 우리 효리 같은 학생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로 부모님이 막 보내서 가고 거기 가면 교사 생활하면 뭐 그냥 편하게 막 이렇게 60세까지 정년 보장되고 뭐 그래서 가는 학생들 말고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학생들이 사범대에 가야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효리 학생 뭐 임용 경쟁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꼭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 응원해 드릴게요. 경쟁률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김혜원 학생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삼수생 여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냥 노래 좋아하고 재능도 있고 해서 커서 노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누군가가 무대에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희망의 감정을 받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더군요. 반대하시는 부모님, 경제적 부담까지 계속 포기하다가 한양대학교 영문영어과 비실기로 뽑는 것을 알고 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가끔은 해이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연을 보내고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아마 이 시기 때쯤에는 마음을 좀 다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하시거나 무조건 응원해 주시거나, 근데 반대를 하시거나 응원을 하시거나 이것만은 확실한 게 정말 내 새끼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모님 이해하시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혜원이 학생이 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왜 반대하셨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도 나중에 혜원이 학생이 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멋진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때 또 혜원 학생을 이해하지 않을까. 당장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기 바라지 말고 그를 이해시키기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서진 학생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제 성적에 관심도 보이지 않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너무 달라지셨어요. 제 성적을 보고 욕심이 생기셨는지 틈만 나면 공부해라, 특수실험관이 하고 잔소리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걸 즐기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자유롭게 공부해왔어요. 그런 저에게 부모님의 잔소리와 욕심은 너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 공부도 하기 싫어져요.
고3이니까 이제까지 저의 패턴을 버리고 남은 100일 동안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소진아, 100일 남았다.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100일이면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100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면 100일 동안 지옥도 갔다 올 수 있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성격의 학생인 것 같은데 강압적으로 난 공부하기 싫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100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부모님도 그런 뜻 아니실까요? 부모님 자기 욕심 때문에 나 공부시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우리 서진 학생 생각해서 조언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얼굴도 못 봤지만 성적이 좀 이렇게 오르고 부모님이 욕심을 가질 정도 되면 본인도 한번 욕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 사연은 노현 학생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자,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방금 전 사연처럼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방금 이제 읽어드릴 노현 학생의 사연처럼 이제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사연 한번 들어보고 우리들이 이런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2학년이 되고 나니 견제가 너무 심해졌어요. 학교에서 논다고 하는 애들 중 한 명이 바로 제 뒤뚱수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빼놓고 제가 성적이 더 높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견제가 심해지더라고요. SNS에 자기 친구들끼리 댓글로 제 험담하는 것도 봤고, 국어 문법 공책도 맘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오고, 시험 한 과목 끝날 때마다 찾아와서 잘 봤냐고 시험지 맘대로 가져가서 채점도 해요. 자기들 말로는 친구끼리 어떠냐는데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무시하는 게 답일까요, 선생님? 우리 노현 학생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생활이 큰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교사할 때 좀 비슷했던 경험이 있는 게, 교무실에서 제가 약간 왕따였습니다. 다른 선생님이랑 뭐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1년 동안 뭐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했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나름 이제 정신승리로 그걸 이겨내긴 했었는데, 우리 노현 학생도 그런 정신승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제가 마이맥에서 디백 맞이해서 학생들 응원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하루키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좀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노현 학생 그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정신승리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좀 그렇잖아요. 왠지 정신승리에 따르면은 뭐 되게 안 좋은 걸로 치부하고, 정신이 승리한 거지 현실에서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일단 내 스스로가 어떤 그런 문제 상황을 이겨내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봐도 좀 너무해요. 친구들끼리인데 어떠냐라고 하지만 이건 친구끼리 할 짓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노현 학생은 스스로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우월감,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서 어떤 우리 노현 학생이 이겨나갈 힘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제가 찍은 100일 영상 한번 보시고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시하는 게 답일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본인이 좀 더 우월한 삶을 산다, 그런 어떤 자존감, 자부심을 갖고 무시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는 것도 답일 수 있겠지만 꼭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다음 사연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고독한 수험 생활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쌤, 올해 재수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재수하게 되면서 여러분 희생했고 희생하는 중이에요. 희생한 부분 중 가장 큰 희생은 인간관계 같아요. 재수하면서 친한 사람들과 대학을 간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는데, 처음에 이 관계는 당연히 끊어야 했다 라고 생각하는 한편 소중했던 사람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의 유지와 포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듣고 싶어요. 제 꿈을 위해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이런 거를 친구가 별로 없는 저한테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일단 희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혁 학생은
뭔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희생은 그냥 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성경 학생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그냥 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아 이런 걸 희생이야 포기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투자다. 내 미래를 위한 준비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 생물체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떨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가 어떨 때는 적었다가 막 이렇게 요동을 쳐요. 중요한 거는 지금 친구가 많냐 적냐 또는 끊임없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냐 단절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내 원칙, 내 일관성을 만들어 나가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 오래갈 친구는요. 한 1년 연락 없이 만나도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아마 평생 우리 성역학생 옆에 있어줄 거니까 남은 100일 고독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100일 지난 뒤에 친구들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성역학생이랑 오래갈 친구는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좀 이 힘들었던 얘기들 같이 나누면 좋은 시간이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사연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사실 욕심 같아서 낸 한 명 한 명 다 읽어드리면서 저도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 학생들밖에 소개 못한 점 좀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또는 사연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전국에서 이 힘든 수험생활 잘 버티고 있을 모든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 또한 왜 삶이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저도 정말 큰 위로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